근데 무전 안 돼가지고 지금 메시지 핸드폰으로 메시지 넣고 있잖아요, 저랑. 지금 다른 데서 구조해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사람을. 세상에. 2000년대 제가 여기 왔을 때 육종 교수님 혼자 환자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과학 교실에서 외과 의사로 있고요. 이국종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파워포인트를 많이 돌릴 텐데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서 이제 외상센터라고 하는데 외상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하고의 차이도 지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응급질환, 80%가 넘는 응급질환은 좋은 응급의학과 의사 아니면 내과 의사 선생님 정도가 밤에 응급실을 지키고만 있으면은 약물 치료로 해결이 돼요, 대부분.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외과계라고 외과 의사들의 손길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20%에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 내에서 빨리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환자 수는 적어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이 곧장 생명을 잃거든요. 외상센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응급의료센터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 중에서도 당장 30분 내, 1시간 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섹터만 따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더 고도로 집중화된 진료 영역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진국에서 외상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하고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르게 하는 데가 많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응급실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병원의 전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이 필요한 외상 중증 외상 환자라든가 아니면 응급 수술이 필요한 그런 질환들이죠, 그렇죠?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만 하는 걸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사람 몸에 피가 많이 없어요. 5%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 바디웨이트에. 그러니까 70kg짜리 성인이라고 해봐야 자기 몸 안에는 피가 4,000cc가 채 안 된다고. 그런데 그중에 한 반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죽기 직전이 돼요. 다 빠져나가면 죽는 게 아니라 반만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환자분이 사망하는 전체 환자분이 사망한 숫자를 갖다가 시간별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외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살아서 이송 과정이나 병원에 와서도 빨리 처치가 안 돼서 1시간 넘어가면서 확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프가? 네. 한 2시간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정점을 찍죠. 저때 이제 다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한 2시간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정점을 찍죠. 저때 이제 다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 주 있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교과서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 아워라 그래요. 1시간 내로 어떻게든지 뿜어져 나가는 피를 막아야 되거든요. 호흡활동 일지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여기 몇 시간 걸렸죠? 2시간 8분. 예, 이렇게 걸린다고요. 2시간 8분씩. 이거 그나마 빨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다치고 나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갔죠. 근데 멘탈 드라우지라는 건 뭐냐면 의식이 이미 없다는 뜻이에요. 환자 남자친구는 의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직 의사가 뭐 줬냐면 수면제 줬어요, 수면제. 말륨 10ml 줬다고요. 말륨이 수면제라고요, 수면제. 아프지 말라고. 근데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자한테는 빨리 기관을 삭관하고 그런 걸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환자를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려운 정신검정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요. 중증외상에 특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환자 명단인데 보세요. 환자 한 분이 저렇게 진단명이 복잡하게 많다고요. 15개, 20개씩 되잖아요. 그렇죠? 진단명이. 이렇게 많이 붙어요. 수술이 들어가려면 일단은 여러 과 의사들하고 협진, 자기 전문 분야가 다 다른 세부 협진이 필요한데 거대한 병원의 시스템이 통째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수술실 이런 데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응급실 체제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따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응급실 체제 위에다가 이런 식의 환자 전달 체계가 처음부터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따라서 올라가는 체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메이저 센터들에 가야 돼요. 이건 탑다운 방식이죠, 그렇죠? 제일 큰 센터, 메이저 센터로 가서 거기서 보고 거기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동네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이 되던가 저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외상외과 의사는 넌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제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상센터, 외상외과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 같은 외과 의사들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센터 전체에서 저희가 바닥을 이뤄요, 바닥을. 주치돌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환자를 저희가 집중 진료를 하고 있는 동안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편하게 와서 수술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환자를 집중 치료를 계속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중심장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어떤 수술까지를 중심장기라 그래서 외과 의사니까요. 네. 경부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흉부하고 복부 이런 데까지 직접 수술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군데가 많이 다치게 되면 보통 생명을 거의 잃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직접적으로 내부장기 손상을 보통 다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치료를 합니다. 집중 치료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오셔서 그렇죠, 그렇죠. 연결해서 예. 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규모가 돼야 돼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통 들어오면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진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전화기 받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이쪽에 전문의만 10명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저기 지금. 그런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자체적으로 밑에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을 끌고 자기가 수익을 내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 한 명 보겠다고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면에 저래서 저게 수익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 그러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한 명 때문에 다 달려드는 셈이니까요. 저런 사실은 시스템은 저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가 들어가서 봐주는 게 맞는데 수익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건 안 되니까 지금 다 근데 그 하시는 수익은 거잖아요. 누가 보전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가득 중장비가 달려 있죠. 그렇죠. 이런 장비로 저게 마치 포크레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건설 장비로 치면 저만큼 많은 장비들이 붙어서 인공호흡기서부터 시작해서 약까지 다 정확한 용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저 정도의 시설과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이 돼서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붙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런 것들이 또 다 소위 말하는 삭감 대상이라고요. 의료 과잉 진료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응급의료 수가가 정말 아니 제대로 죽고 사는데 책정이 돼야지. 과잉이 어딨어요. 과잉이 좀 어딨어. 살려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게 중증 외상센터가 제대로 돼 권역별로 정말로 트레이닝이 잘 트레이닝된 의사 선생님들과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벽히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진정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는 거를 봐요.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는 거를 봐요. 이게 뭐냐면 프리벤터블 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죽을까? 사람이 누가 죽으면은 이 사람이 뭐 운이 나빠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잘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의사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써있죠. 프리벤터블 데스 레이시라고 써있죠. 예방 가능한 사망에 대해서 이진원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그 프리벤터블 데스 같은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전에? 전에는 만들어봤죠. 이제 응급 의료 체계가 갖춰지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나마. 예, 그러니까 한 15년 됐나요? 20년 채 안 됐다고요? 채 안 그렇죠? 됐죠. 예. 이 논문이 몇 년도 논문일 것 같으세요? 40년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다른 한 1900년대 초인가요? 초인가 봐요. 1915년이에요. 1915년에 미국의 의학
저널집에 나오는 논문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각 주마다 멤피스, 리치몬드, 뉴올리언스에서 어느 정도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지 1000명당 몇 명 정도가 사망하는지를 갖다가 치밀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치밀하게. 그리고 지금 나이를 보는 게 보세요. 15 and 15세에서 50세 사이.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15세에서 50세까지일까요? 생산 가능 연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이 모든 사회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끌어가고 떠받치는 그 중요한, 제일 중요한 세대가 15에서 50세로 보는 거예요. 청년 세대라고 그러니까. 예방 가능한 사망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사망에 대한 분석. 근데 보시면 그 사망률 분석을 이렇게 치열하게 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1915년이 되는 거예요. 1915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해외에 다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아까 제가 굉장히 소개받을 때 되게 민망했었거든요. 제가 체계를 구축한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 다 카피해서 온 거예요. 외국에서 다 카피해서 온 거예요. 미국의 외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외상센터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고요. 저희 보시면은 동서부 쪽에 해안지대 쪽이나 특히 동부 쪽에는 거의 빡빡하게 밀집되듯이 배치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서부에 좀 이렇게 크고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2%, 5%도 한참 미치죠. 워낙에 많으니까. 예. 2%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고 하면 뭐냐면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의 사람들이 메릴랜드주에 어디서 다쳐도 1시간 내로 외상센터에 이송이 돼서 수적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다쳐도. 그게 아까 이제 이혜정님께서 겪으신 바로 그런 일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메릴랜드 어느 전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15분 내에 환자는 사고 현장에서 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의사를 태운 헬기를. 이거는 런던이에요. 이건 제가 근무하던 런던이에요. 제가 벌써 근무하고 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발달이 돼 있겠죠. 그렇죠? 저희 보시면 제가 있던 로얄 런던 병원부터 해서 4개의 커다란 별들이 있는 게 거점 4개 레벨 1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서 이거 대장들이에요. 대장 외상센터들이고 그 조그만 점들로 돼 있는 데가 이제 레벨 2, 3로 가는 외상센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런던 전 지역에서 어디서 다쳐도 저기 있는 병원들 말고는 환자가 이송이 안 돼요. 저기 있는 병원들 말고는 환자가 이송이 안 돼요. 외상은 전부 절로 가요. 예, 저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좀 작은 규모의 외상센터들도 큰 규모하고 다 항공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다 헬기들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런던에 있을 때 제가 컨퍼런스 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얄 런던 병원이라고 돼 있죠. 환자 그 지역에서 한 명 한 명 죽어가면 정부에서 있는 그 다 정부기관들이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저를 가리키는 레벨의 수준의 의사들이 보드 미팅을 해요. 이렇게 쫙 원탁에 앉아가지고 환자 한 명 한 명 차트 뒤져가면서 이 사람 왜 죽었어? 제대로 치료했는데 죽은 거 맞아? 죽은 거에 대해서. 다 뒤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봐서 결국 환자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만으로는 안 되고 어디 시스템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고 여기서 넌 프리벤터블로 여기를 가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스블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벤터블 데스로 딱 지키면은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국이죠. 이걸 런던이에요, 영국이에요. 런던에 10년 전에 예, 10년, 그나마 10년 전에요. 대단하네요. 자, 너무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 이국종 교수가 최근에 쓴 책 골든 아워의 인사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요 30.5%. 즉 사망한 외상 환자의 10명 중에 3명은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10% 전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망 원인으로 보통 암이나 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병을 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아까 그 미국의 그 1915년에 나온 논문에서도 보셨듯이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잡습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인구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다 15세에서 50세라고요. 생산 가능 연령에.
그 나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생명을 잃으려고 그러면 대부분은 외상이에요. 대부분은 외상이에요. 외상으로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예.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외상 3대 사망원인 보시면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외상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편하게 받는 그 택배. 맞아. 매일매일. 그렇죠? 배달 하다못해 시켜먹는 배달 음식들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외인사별 분류 보시면은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었어요.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지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다른 강력범죄서부터 시작해서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늘어서 다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강력범죄나 그런 포션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냐 하면 전에 같으면 그냥 주먹으로 치받고 할 것도 요즘엔 자꾸 이렇게 칼로 찌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다고요. 그런 분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이거는 의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생을 살아가면서 남길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일단 사회에 굉장히 세금을 일단 뭐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그런 이펙트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하나가 생명을 잃으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피범벅이 돼가지고 저렇게 현장 대원들이 간신히 뭐 살려는 이렇게 놓고 버티고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헬기에 싣고 오면서 저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생명을 어떻게든지 버티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오려고 하거든요. 이분도 살아나시는 아우, 저런 환자분은 빨리만 수술 잘 하면 상당히 생존율이 좋아요, 오히려. 선진국 보면 항상 도시 상공에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 한 5km밖에 안 되더라도 길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거 몇 시간씩 걸린다고요. 맞아. 러시아가 그렇죠. 걸리면. 네. 그러면 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지상 앰뷸런스가 가까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 돼요. 맞아. 옥상마다. 예. 그럼 헬기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오면 돼요. 옥상에 H자 써 있는 거 그거 네, 헬기 그렇죠. 그거 내리라고 써 있는 거 원래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그런 데는 다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높은 건물에서 보시면 건축 웬만한 빌딩 옥상에 다 H자 돼 예, 있어요. 예. 그렇죠. 저렇게 헬기를 이용하면 얼마나 바로 병원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시제 전역이 정말 5분권역이면 다 있거든요. 5분이면 다 돼. 예. 한국은 어느 정도로 오래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245분 걸려요. 외부에서 거치기 시작하면. 곧장 오면은 1시간 내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지만 한 곳이라도 들리고 멈칫하다 보면은 245분 걸린다고요. 4시간. 4시간 이상씩 걸려요. 여기 보시면 헬기를 띄우자 딱 되니까 9시 5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25분 만에 날아가요. 헬기 띄우기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비행해서 날아가거든요. 저렇게 직접 출동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 다만 30분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전체 이송하는 것도 물론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요. 네. 현장에 도착하면서 곧장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빨라지는. 제가 저 헬기 타고 기동해서 갈 때는 제일 높은 직급의 교수들이 제일 먼저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노출되는 시간이 제일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튀어나가야지 간호사들하고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묵묵하게 배낭 메고 이렇게 아, 다 이렇게 스탠바이 하시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의료팀들이 저렇게 의료진이 직접 저렇게 저렇게 출동을 나간다고요.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장비가. 어마어마하네 장비가. 호텐자 교수님이 저한테 그때 가르치실 때 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자가 사망이 가망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자는 더 생명을 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이런 환자분들이 현장에서 있어요. 그 철근 위 같은 데로 공사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몸이 관통당하게. 이렇게 관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요 저렇게 장기를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관통할 때 정말 운 좋게 현장에서 보통 직사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심장 발이 옆으로 가면서 혈관을 하면 저렇게 혈관이 그냥 뒤로 나와 있죠. 등 뒤로 나와 있는데 폐는 많이 터졌으니까 폐 안으로 공기가 폐 밖으로 새어나오니까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의사들이 가야지 저런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저기 서울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그러니까 도로들이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엉망되잖아요. 막혔네. 아, 그러면 세상에.
여기엔 소방대원 여러분도 계신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의사 내려가요. 간호사고 있고. 의사가 안 내려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의사 내려가는. 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은 바로 환자한테 곧장 저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앰뷸런스나 다른 걸 타고 물론 잘 가지도 않지만 간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겠잖아요. 톨게이트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예. 아유. 이건 또 어디를 출동하시는 건가요? 산악이. 한인의 산. 산악이. 한인의 산. 하긴 산에서 또 사고가. 산에서 또 사고 많이 나죠. 아니, 지금 차가 굴렀구나. 사고가. 차량 추락 사고나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지역에서 저렇게 환자가 안 가면 저 환자 살겠어요? 완전히 죽는 거죠. 뭐 그냥 그렇죠. 고립돼서 끝나는 거죠. 그거는. 차가 못 들어가는. 예. 이것 또 다른 출동이군요. 네. 예. 또 다른 출동. 끊임없이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하는. 이거는 저희가 낮에만 가는 게 아니라 밤에도 가니까 저렇게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장비를 준비해 가면서 가야 돼요. 지금 보면 저기 캐빈 아래를 밝게 할 수가 없는 게 저기 바로 앞에 조종석하고 저기 통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밝게 하면 마치 야간에 우리가 자동차 안에를 밝게 하면은 비행을 못하고 운전을 할 수가 없듯이 비행의 방해. 그게 잘 안 예, 보이죠. 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캐빈 안에를 너무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조그만 불빛만 켜서 하니까 열악하다.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왜 지금 헬기 타시면서 환자들한테 필요한 아까 반창고까지 다 준비하셔서 다리에 그 진료 차트까지 메고 가셨잖아요. 근데 진작 그 선생님 본인을 위한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비 같은 거는 따로 있나요, 선생님? 아까 헬멧은 저희가 봤죠. 헬멧하고 뭐 그 정도. 헬멧 정도. 무릎 보호대하고 팔 뭐 그런 거고요. 사실 그 비행복 같은 게 되게 비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사, 예, 없어요? 지금 이제 그거 말고 더 급한 것도 많은데 무전기 같은 것도 안 됐는데 무전기도 없어요? 무전기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한 기업체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광고도 찍어주고 그랬다고. 네. 예. 저희가 지금 착용하거나 쓴 장비 중에서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사는 건 없어요.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장만한 거지. 지금 무전 안 돼가지고 지금 메시지 핸드폰으로 메시지 넣고 있잖아요. 저렇게. 아, 무전이 안 저희 돼서. 지금 그러면은 두 손 다 저렇게 하고 저기 지금 메시지 치고 있죠, 그렇죠? 무전기가 안 되면 저렇게 돼요. 아이고. 지금 손 하나가 얼마나. 그러니까. 예, 근데 양쪽 손 다 못 쓰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전기 그나마 지원해 주려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고맙다고요. 그래서 지금 무전기가 웬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게. 아유. 2011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안 돼서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2011년. 해결이 안 돼요.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이국종 교수님께서 계시는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잘 그렇게 시스템이 그래도 시스템이 그렇죠. 구축돼 있는 곳이라 여겨지는데 여기가 이렇게 열악하다면 정말 또 다른 곳은 어떨지 하는. 사실은 외상센터들 중에 외상센터 의료진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거는 외상센터 의료진이 출동하는 데는 저희밖에 아직은 없을 거예요. 외상센터 의료진이 출동하는 데는 저희밖에 아직은 없을 거예요. 아무 데도 안 하죠, 지금. 그게 아무 또 데도. 저렇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수익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모델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은 게 여기 지금 제가 서울 강북 사거리 쪽을 지금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동 중이신 거죠? 예, 환자 데리러 가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착륙 장소를 찾아서 가는데 원래 저기에 우리나라 강북 지역에 유일하게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점 헬리패드가 있었어요. 저걸 만들었던 서방의 국장이라고 구조국장 처음 하셨던 분이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거에 대해서. 저게 불과 예산이 2,500만 원밖에 안 들였고 저희 기장 한 2010년 정도에 만들었는데 국장님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기 근무한 대원한테 이거 닫았다고. 이거 닫았다고. 저 헬기장 닫았다고요. 그리고 저걸 어디서 쫓아냈냐면 저기 개천가에다 쫓아냈어요. 말이 안 돼. 저기 중랑천이에요. 아까보다 진짜. 그래서 저기 지금 유도등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밤 되면 앉기도 어렵겠네, 진짜 유도등 전혀 없으니까. 없어서 저기 뭐가 어떻게 돌아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 인원 보행자분들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저기. 그렇죠. 그렇지. 근데 멀쩡하게 있던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 저기에 대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저걸 갖다가 소방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가 달라요. 소방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들 때문에 밀려나서 여기다 했는데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대로 지네가 귀찮으니까 밀어냈지 왜 우리 핑계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남 핑계만 하고 있다. 남 핑계만 대고 있다고요. 지역 주민들 민원이 세기는 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럼 지역 국회의원까지 다 나서가지고 소방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또. 왜요? 불자동차 나가고 이렇게 소방 삐뽀삐뽀 하는 소리 도우미가 이렇게 하고 소음 시끄럽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이 사회예요. 프랑스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못해. 미국에서 만약 그런 얘기하면은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먹히지 않아요, 절대. 절대 먹히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인데 여기 그냥 동네 주차장에다 내려앉잖아요. 리버 템스랑 환자 있으면 환자 바로 옆으로까지 붙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농구대 붙어 있고 이거 학교예요, 학교. 네. 운동장. 한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학교 운동장 몇 번 내려갔는데 싫어요. 학생 선생님들이 학생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제가 한국에서 학교 안 다녀와서 그러는데 그런 교육이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요. 안전을 그리고 그 심호 그렇게 알려도 주고 뭐 암뷸런스에 뭐 있을 때 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헬기는 왜 있는지 뭐 그런 거 그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 없나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공서에 있는데도 못 앉게요. 잔디 턴다고. 한국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냐 새벽 4시에 태백산맥 그쪽에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사람이 한 명이 죽어간대요. 근데 기상이 그쪽은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데 저기다 내려앉혔어요. 지금 저희 파일럿이 내렸잖아요. 기장이 내리고 도로공사 직원들 막 달려오고.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설득을 해야 되나요, 저렇게? 소리 좀 올려보세요. 주차장에서. 지역 기사님 됐어요? 이상 상황인데. 차가 모래 날렸다고. 모래 날렸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문제다. 기사님, 도로공사에다 얘기를 하는데 뭘 잘하는 거야?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사람 죽고 살고 하지. 헬기 떴어? 헬리콥터 떴어 지금에? 기사님, 지금 다른 데서 구조해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사람을. 아니 비가 떴냐고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여기라도 되는데 왜 거기는 그 앞에 내려놓고 거면 차를 내놔두든가 그러면은 이차 뺄 시간 없어서 지금 사람이 와 오는 거 오는 거고. 제가 실제로는 저런 게 되게 세요. 그러니까 그 소방서에 있는 저걸 또 핑계로 해가지고 저런 사람도 문제고 저걸 핑계로 옥상의 헬기장을 개천바닥으로 날리는 소방도 그렇고 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보기엔. 런던에 있을 때인데 아무 데나 저렇게 랜딩하죠. 아까 보셨죠? 예. 동네 같은 데 주택 아무 데나 랜딩하잖아요. 야. 굉장 그 트라팔가 한가운데. 광장이에요, 여기가. 네. 야. 굉장 그 트라팔가 한가운데. 광장이에요, 여기가. 네. 트라팔가 광장. 트라팔가 광장은 그냥 한복판에 저기다 있는 세웠네. 우리나라 같은 광화문 내거리에 내려앉아야죠. 그렇죠? 네. 광화문 내거리에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등산 앞에 근처에 그냥 내려있는. 예, 그렇죠. 그 근처에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좀 망설임 없이 저한테 탁탁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 헬기가 런던 시민들의 10대 아이콘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시민들도 사랑한다고요. 한국처럼 혐오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영국에서는 애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이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소방대원이 될 거야. 뭐 내지는 파일럿이 될 거야. 이런 꿈도 꾸고 그러거든요. 영국의 왕세자들이 헬기 조종사고 그래요.
그냥 뭐 왕세자가 내려앉았는데 그 해리 왕자한테 막 사인 받고 그런다고 애들이. 아,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팍 바뀌어야 되는데. 뭐 여기가 미국의 추하마 베이인데, 뭐 여기가 미국의 추하마 베이인데, 소방대원들 오니까 의사들이 이미 다 대기하고 있다. 저렇게 해서 저기서 곧장 진행하죠. 처음 가서 보고는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랐죠. 예.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일본에서 곧장 따라해요. 이분이 마시코 선생님인데 이분이 일본의 예방 가능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이송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세요. 맞아요. 똑같죠, 일본도? 그렇죠. 네. 똑같죠, 일본도? 그렇죠. 네. 환자 오기 전에 의사들 쫙 다 모여 있고. 네. 햄스 시스템이라고 영국에서의 그 헬리콥터 시스템을 들여온 게 일본의 닥터 헬리고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응급실에다 날개를 달아서 현장에 날린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일본 전역에 22개로 처음에 시작했던 베이스 병원들이 지금은 전체를 굳어버렸어요. 예. 이 헬기가 저 안에 저런 장비들이 다 있다고.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없으니까 돼 있네. 다 들고 다니는 거죠. 있네,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 의료 장비 없이. 헬멧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헬기 안에. 아 부럽다 진짜 저런 거. 수술할 수 있게 등도 달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예. 등이 여기 달려 있네. 아까 저희는 헤드라이트 있게 네, 저희 네. 외상 환자들은 의사선 같은. 밖에서 하는 통상적인 심폐소생술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눌러봐야 심장에 이미 피가 없기 때문에 짜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직접 저 오픈 카디악 마사지라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헬기 안에서 이제 제가 야밤에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제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려가지고 오다가 헬기 안에서 야간에 이제 제가 여는 거예요. 불 좀 켜주세요. 이생님, 불 좀 켜주세요. 방법이 없네요, 뭐. 너무 어둡다. 저도 꼭 흔들리잖아. 그러니까요. 팔 여기다 저걸 해야 되는데 저게 전용 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장비들 다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100파운드씩 돼요, 저희가. 짐이. 손전등 들고 이렇게. 손전등 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저기는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이렇게 무용기 차이가 있나?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나? 진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했던 일본에 이런 거에 프로토타입이 또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이거 뭐 같으세요? 익숙한 동네 풍경 네.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집 옆 동네예요. 아 진짜요? 반갑네요. 아 진짜요? 반갑네요. 아 그래요? 예. 제 발음이 지금 맞나? 사뮤 드파리 맞나요? 사뮤드 파이. 네. 예, 맞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저보다. 프랑스에서는 헬기뿐만이 아니라 헬기는 물론이고 앰뷸런스에까지 의사들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사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사뮤 드파리 여기에 소속돼 있는 헬리콥터하고 여기 있는 의사들이 타고 있는 앰뷸런스들하고 저렇게 조인해가지고 환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뮤 시스템이라고 프랑스 의사들이 처음에 만들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무도 있고요. 스뮤이라고 SMUR이라고 네. 조금 더 위급한 예. 상황일 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영국에서 직장 생활했고 일본에서 카피해가지고 와서 세계 나라 걸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거꾸로 말하면 그럼 뭐 일본 사람들이 처음 했겠어요? 안 그래요. 프랑스에, 배워온 영국에, 거죠, 뭐. 미국의 의사들이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미군들이거든요. 지금 이 미군들이거든요. 미군들이 많이 다쳐서 오고 난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저희가 하다가 제가 수술을 끝내고도 영 경과가 안 좋으면 미 본토에서 에어 앰뷸런스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저 시사치만한 비행기가 와요. 저희가 하다가 제가 수술을 끝내고도 영 경과가 안 좋으면 미 본토에서 에어 앰뷸런스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저 시사치만한 비행기가 와요. 저 시사치만한 비행기가 와요. C-17 글로브 마스터라고 하는 비행기. 시사치만한 비행기가 와요. C-17 글로브 마스터라고 하는 비행기. 부럽다 눈물 난다 세상.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워즈 같아. 감동이다. 부럽다 눈물 난다 세상.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워즈 같아. 감동이다. 감동이다. 근데 저기 보면 다른 환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저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미군 환자, 계급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 배울 데가 없어요, 한국에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저도 쫓아다니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 영리 이래서 배워가지고 흉내내고 저희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없는 시설 인력 장비에서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과부하가. 비슷해는 보이시죠? 비슷하게는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 하려고 그나마 노력은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입 직원들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론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소방복 입고 있는데 저희 다 의사들입니다. 의사 강사. 다 의사들입니다. 의사 강사. 의사예요. 소방 대원들 신입 대원들하고 섞여가지고 저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것도 다 훈련 받으셔야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그라운드에서만 저희가 훈련 받는 게 아니라 강화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또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것도 선생님 영향이죠. 몇 명 안 남아요, 그런데. 금방 많이 관둬요, 대부분. 저기 길바닥에 저렇게 나와서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환자한테 갈 수가 있다. 저렇게. 그리고 저희 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무거운 걸 써요. 한 11톤짜리. 러시아제 저 산불 진화용 헬기인데 하양풍이 세게 내려 받쳐야지 최악의 상황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이제 견딜 수가 있으니까. 이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겠어요. 아니 이번엔 물입니다. 물입니다. 아니 이번엔 물입니다. 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헬기들이 그 플로트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탈출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저희 그걸 다 받고 우리 간호사들하고 여자들은 간호사, 남자들은 의사잖아요. 여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겨울도 있고. 그래야죠. 날이 추운 날도 있고. 여기 우리 그분은 신규 간호사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보통 헬기가 최악의 경우에 추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위아래가 뒤집어지고 그럴 거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는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거꾸로 뒤집는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자기가 잘 풀고 나와야 되는 거죠? 풀고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저런 걸 봤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진 않습니다. 됐다. 해상입니까 또 이번엔? 예, 해상이죠. 해상입니까 또 이번엔? 예. 산 배에서도 사고가 많은 그렇지. 배로도 질타기 됐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배는 헬기 착륙장이 없어요. 없으면 저 앞에 있는 저 76mm 포만 옆으로 적히고 그냥 저쪽으로 강하게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죠. 저희가 내일도 그래서 이 훈련을 해요. 내일도. 거의 특수부대 훈련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니 군대를 레펠하고. 수색대 있잖아요. 수색대 같은. 수색대 훈련 받듯이. 이런 걸 하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환자한테 갈 수가 있다. 저렇게. 그러니까 환자에게 더 가까이라는 거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에게 닿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패스해야지 저희가 이제 그렇지. 응급 환자 이송을 통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을 봐야 됩니다. 아유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좀 무식한 걱정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힘든 일을 하려는 저 후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런지. 저는 그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의료계에서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근무할 수 있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판을 벌려야지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저게 정상인 줄 알고 저렇게 하니까. 눈 떠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방사선으로
아주등록 예상센터가 개원 3년 됐는데 초창기부터 여기서 환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육종 교수님 혼자 환자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와서 둘이 됐고 에피소드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으니까 그냥 힘들긴 매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수님 헬기를 뜨면 저희들이랑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치 같은 것들은 또 저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어. 약 다 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 근무표에 나 있는 시간을 했을 때 보통 한 30시간 정도 이상은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반. 언제 집에서 나오셔갖고? 집에 좀 헷갈리는데 이틀 정도. 근데 일단은 집에 나와서 내일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 9시?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가고. 누가 등하교 시켜주시나요? 저희 친정엄마요. 제가 잘 돌봤었는데 돌아가시거나 하시면은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점들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 죽은 거를 대하는 건 항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늘 하면서도 대부분 다 좀 헌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상의 거로 가라고 해서 온 분들이 아무도 없고 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티게 해준 힘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바다로 몰고 나가고 산으로 몰고 들어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말만 앞서는 나라에선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말이 앞서는 문화가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사회는 사실 여기에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환 선생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 수는 없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에서 15분. 15분 뒤에 혼자 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9시인데도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왔다. 어떡해. 외상 소생실 바로 이곳으로 가는 거군요. 그냥 여기서 좀 찍자 빨리. 뜨고 있어요. 좀 발망금이에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기서 생명을 당장 유지할 수 있게 제일 급한 응급처치들을 하죠. 저기서 생명을 당장 유지할 수 있게 제일 급한 응급처치들을 하죠. 저기서 소위 말하는 ABCD를 합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여기도 세파클린 썼어요. 통증 외상 환자는 그렇게 세월호 내월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응급처치를 동시에 들어가면서 한쪽에서 막 처치를 하고 검사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을 하면서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혈압이나 당뇨 앓는 질환 있어요? 걱정해요. 이거 빼고 나서 스케줄만 올려주세요. 30분 안에 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30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타이머를 저희가 측정해 놓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주세요. 예, 사인 거 주세요. 제 왼쪽으로 오실게요. 저희 2대가 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2대가 오고 있더라고요. 또 2대가 오고 있어? 2대가 오고 있다고요? 2대가 오고 있더라고요. 안 가요? 다 마스크랑 스플레이트 말아놨어요. 저거 했는데 저 가져가서. 왜 이래요? 추락 환자네요. 곤돌라 추락. 여기다 그냥 넣어놔. 아니면 저기 오베이에 그거 할 거거든? 신안 올 거거든? 그 신안복에 오베이 갖다 놔. 환자분 좀 많이 다쳤는데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뭐 그렇다면 인티베이션 하죠. 괴롭게 하지 말고. 인티메이션이요.
헤드부터 헤드로 이걸 덮으면 어떻게 해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이라면 정말 24시간 뭐 스탠바이를 하셔야 되는. 저기 저 1번에 있던 환자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금 CT 찍고 TRCU B존 아마 올라가실 거고 이 환자분이 C존 올라가실 거고 저 환자분이 A존 올라가실 거예요. A, B, C. 자, 이제 집중 치료실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완전히 외상센터에 속해 있는 그런. 호흡을 청진했을 때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의심은 되긴 됐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왼쪽에 기웅이 보여서 하느라고 그래서 관을 하나 넣은 거예요. 고생했어요. 외상 통제실. 여기서 제가 항공 출동할 때 필요한 장비 같은 걸 여기서 챙겨나가게 되고 여기서 준비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쓰는 칼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세밀한 절개를 그러니까 바로 수술을 들어갈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약품들이에요. 여기 이 약은 잘 쓰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이건 죽은 일반 사람들이 맞으면 이건 생명을 잃어요. 이 수액이 1리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1kg씩 나가요. 이런 쓰레기 비닐봉투, 이게 평범한 비닐봉투지만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별관의 반찬 보지만 이거 하나가 사람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한다. 한마디로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조그만 병원을 하나 차릴 수 있게 그 양심들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갑이 있고요. 이거는 혈압이나 저희도 100번 정도 그때 출동했을 때가 되니까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 헬멧이다. 제가 쓰는 헬멧이고요. 반창고를 이제 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다가 반창고를 붙여서 가시는구나. 딱 쓰기 적당한 길이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할까 딱 보시면 헬기 안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여기를 다리에 차게 돼요. 현장상 어떻게 해야 될지 병원 도착 전에 그리고 양대비 향할 때 헬기백 안에서 쓰레기통을 거치하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생명을 잃으니까요. 매번 하세요? 네, 지금도 제가 비행시간이 제일 많을걸요? 지금 이국종 교수님의 그 헬멧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요. 그 시선 그대로 화면이 잡히고 있습니다. 소리도 내가 세팅할게. 다른 거 양재 보고 있어. 오케이, 랜딩 준비한다. 랜딩 준비. 세상에. 세상에. 오레스 났어요? 예, 오랬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했죠? CPR 한지? 17분째입니다. 17분이요? 네. 어떻게요? 젊으신 분이잖아. 빨리 통과가 안 되겠다. 아, 스트레이션 떨어진 거 봐봐. 스트레이션 79, 스트레이션 떨어진
잠깐만, 세츄레이션 79, 세츄레이션 79. 온도 좀 준비해주세요. 아니, 이거 오면 어떡해? 지금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소방대원한테 맡겨야 돼. 그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이내에 직접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중증 외상팀과 같이 가서 선제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처치를 하면은 이 환자 수생률은 정말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랜딩 2 2분 내 랜딩. 넘어. 마치카 선생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완전 논스탑으로 수술까지 정말 정말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엉망이에요. 열렸습니다. 이리게이션 줘봐. 8번 불러.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좋다. 차려. 이 정도면 왜 테이프 하나만 주시겠어요? 왜 테이프 하나만? 아 이제 예 응급한 수술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끝냈고 수고했어. 그래. 수고했어요. 예. 완전 진짜 사건 사고는 뭐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시간을 매일매일이 이런 일의 반복이겠네요. 근데 어제 오늘 잠뭐 쪽잠이나 아니 나 그냥 주말부터 못 잤어. 주말부터 죽겠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저기 거기 주신 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외래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 새벽에 이렇게 터지면 되게 힘들어요. 사람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없으니까. 회진도 해야 돼.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회진도 해야 돼.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그렇지. 생각을 못했네. 아, 예. 관을 넣어서 이거 뽑아낸 거 그쪽으로 지금 만약에 경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먹을만 하니 이제?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축구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뼈는 괜찮은데 안에 장기가 터졌다고 하네요. 당연히 생명의 은인. 아우 근데 저기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퇴원 언제 해요? 내일. 내일. 너도 이제 가는구나. 서운하신가 보다. 너도 이제 가는구나. 하여튼 어떻게 좀 견딜만 하세요? 어떻게 좀 견딜만 하세요? 교통사고요. 그 사고가 날 때 중앙 가드레일을 박은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때부터는 다 기억이 없어요. 좀 뭐 속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상 없고요. 움직이는 다치는 없고 괜찮습니다. 뭐 속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상 없고요. 움직이는 다치는 없고 다행이다. 괜찮습니다. 장기 파열로 인한 외상상. 제가 지금 쓰면서 봐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세요. 진단명이 17개나 되잖아요. 진짜 선생님 만나게 행운이
아니, 따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외래에서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아유, 세상에. 네네. 말로도 못한다, 저거. 있어요. 네네. 네네. 예, 안녕하셨어요. 예, 잘 되셨어요. 보통 분들, 일반 사회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 저 슬슬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공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한 3년 되는 출혈이 워낙 심해서 골든타임 놓쳤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진짜 좋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이제 출근길에 또 이제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잘 다시 나와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Спасатель. Спаситель мой, да, который спас меня. И благодаря ему я сейчас сижу и вообще хожу.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예, 저런 분들만 있으면 좋죠.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렵죠. 이분도 좋아지셨네. 이분도 좋아지셨네. 분명한 거는 다칠 때보다는 다 일단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끝나면 저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종결했다, 해냈다 싶다고. 멋있다, 멋있어, 선생님. 어찌 보면은 아주 위급한 수술 현장에서 훨씬 더 긴 시간도 이렇게 서 계시고 하시겠죠. 저희가 지금 많은 숙제를 받아 안은 듯한 그럼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오 박사님도 좀 여러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뭐 많죠. 지금도 쌓여있는 의학 관련 난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전부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국종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프론티어로 나섰을 때 그게 정말 잘 끝을 맺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부담도 느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응원의 박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뭐래도 우리가 같이 뭉쳐서 힘이 좀 돼줄 수 있는 건 뭔 없나. 요즘에 이렇게 확실히 느끼는 거는 그 사회적인 투명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을 만들거나 뭐 시민의식이라든가 사회가 그만큼 정직하고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서로 돼야지 그런 게 바뀌어야지 한두 가지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